우리가 매일 먹는 흰밥은 GI 지수가 90 정도로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대표적인 고혈당 지수 음식입니다. GI 지수란 음식을 먹었을 때 혈당이 오르는 것을 숫자로 나타낸 것으로 숫자가 높을수록 혈당이 급격히 오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흰밥은 당뇨에 정말 좋지 않은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밥 지을 때 이것만 넣으면 혈당이 뚝 떨어지고 당뇨 걱정이신 분도 마음 편히 밥을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혈당을 조절하면 저절로 체중 관리가 되는 것도 아시죠? 영상 끝까지 보시면 GI 지수가 높은 흰밥의 여러 가지 변신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도 더 좋은 건강 정보 찾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밥을 하거나 드실 때 넣으면 혈당을 쭉 내려주고 당뇨를 예방해주는 방법 첫 번째, 식초입니다. 밥에 식초를 넣으면 음식이 위에서 소장으로 넘어가는 속도를 늦춰 탄수화물 흡수도 천천히 됩니다. 식초의 주성분이 탄수화물 소화를 늦추고 식후 혈당이 천천히 오르도록 도와줍니다. 여러 연구에서 식초를 탄수화물과 함께 먹으면 혈당 상승폭이 20에서 30% 감소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밥에 식초를 넣으면 저항성 전분이 더 많이 생겨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장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저항성 전분이란 일반 전분과 다르게 소장에서 소화되지 않고 대장까지 내려가는 전분으로 결국 소장에서 흡수되지 않고 대장까지 내려가서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며 혈당을 급하게 올리지 않는 역할을 합니다. 식초 밥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백미 한 컵을 깨끗이 씻고 30분 정도 불립니다. 평상시처럼 물을 맞춘 뒤 식초 한 작은술을 넣어 잘 섞어줍니다. 전기밥솥이나 압력솥 등 평소 하시는 방법으로 밥을 합니다. 식초 냄새는 증발되어 맛에 거의 영향이 없으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취사 후 10분 정도 뜸을 들인 뒤 밥주걱으로 밥을 섞으면서 김을 날려주시면 됩니다. 혹시 식초밥을 만들지 못했다면 식사하기 직전에 식초물을 마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물 200ml에 사과 식초 한 작은술을 섞어 식사 5분에서 10분 전에 마시면 혈당 조절에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식초를 너무 많이 넣으면 밥맛이 시큼해질 수 있으니 적정량을 지켜주시고 위가 약한 분은 식초 양을 조금 줄이면 좋겠습니다. 밥을 하거나 드실 때 넣으면 혈당을 쭉 내려주고 당뇨를 예방해주는 방법 두 번째, 올리브 오일입니다. 올리브 오일을 넣어 밥을 지으면 고소하고 윤기가 나며 혈당 상승을 억제하고 포만감을 줍니다. 올리브 오일에 포함된 지방을 먹으면 위가 음식을 더 천천히 소장으로 내려보내고 그래서 소화 속도도 느려지고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지 않게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지방과 함께 섭취한 탄수화물은 혈당 지수인 GI 지수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은 소화가 느려서 포만감이 크고 배고픔을 덜 느낄 수 있습니다. 결국 과식을 방지하게 돼서 다이어트나 체중 관리에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올리브 오일에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서 나쁜 콜레스테롤은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높여주어 혈압을 조절해주고 혈관 염증 완화에도 도움이 돼서 결국 심혈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올리브 오일 밥 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쌀 2컵당 올리브 오일은 한 작은술에서 2 작은술을 준비합니다. 밥하기 전에 물에 같이 넣어 평상시 밥하는 대로 밥을 하면 됩니다.
너무 많이 넣으면 밥이 기름지고 느끼해질 수 있고 올리브 오일 한 큰술의 칼로리는 120칼로리로 높기 때문에 많이 넣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올리브 오일에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과 라이트 올리브 오일 이렇게 두 종류가 있는데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은 향이 강하고 항산화 성분이 많아 밥 짓기에 적당하고 라이트 올리브 오일은 향이 약해서 올리브 오일밥을 처음 드시는 분에게 적합합니다. 올리브 오일을 다 된 밥에 섞어서 먹는 방법도 있는데요. 이 방법은 영양과 풍미에서 훨씬 더 좋지만 올리브 오일 향에 민감한 사람은 거부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밥을 하거나 드실 때 넣으면 혈당을 쭉 내려주고 당뇨를 예방해주는 방법 세 번째, 녹차입니다. 녹차밥은 만들기도 쉽고 향긋하고 건강에도 좋은 밥입니다. 녹차의 쌉쌀한 맛과 향이 밥에 은은하게 배어서 느끼하지 않고 담백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녹차에는 카테킨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밥에 있는 당이 빨리 흡수되는 걸 막아줍니다. 그래서 녹차밥을 먹으면 일반 흰밥보다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서 당뇨가 있거나 혈당이 걱정되는 분들에게 특히 좋습니다. 그리고 녹차에는 폴리페놀 같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많은데 이 성분들은 세포를 손상시키는 활성산소를 줄여줘서 노화를 방지합니다. 또 녹차로 밥을 지으면 녹차 특유의 은은하고 깔끔한 향이 밥에 배어 있어서 입맛이 없을 때도 부담 없이 먹을 수 있고 김이나 생선, 나물 반찬과도 정말 잘 어울립니다. 그리고 기름진 음식을 먹을 때 먹으면 녹차가 기름기의 느끼함을 잡아줘서 속이 편안해집니다. 녹차밥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녹차밥을 만들려면 먼저 녹차물을 만들어야 합니다. 종이컵 2컵 정도로 밥을 할 때 녹차 티백 12개나 녹차잎 작은 거 12개 정도를 준비합니다. 끓는 물 2컵을 준비하고 녹차 티백이나 녹차잎을 넣고 3에서 5분 정도 우려냅니다. 우린 후에는 티백과 녹차잎은 건져내고 녹차물만 사용해야 합니다. 30분 정도 불린 쌀에 우려낸 녹차물을 붓고 물 양은 평소대로 맞춘 뒤 전기밥솥이나 압력솥에 밥을 합니다. 녹차물을 우려낼 때는 가루 녹차보다는 잎차나 티백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녹차는 너무 오래 우리면 떫은 맛과 쓴맛이 날 수 있으니 오븐을 넘기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현미나 잡곡밥으로 녹차밥을 해도 아주 잘 어울립니다. 식초밥, 올리브 오일밥, 녹차밥과 어울리는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주는 반찬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시금치 나물입니다. 시금치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당이 천천히 흡수됩니다. 또 시금치에 마그네슘이 많아 인슐린 작용을 도와주며 철분과 엽산도 풍부해 빈혈 예방에 좋고 섬유질 또한 많아서 변비 예방에도 아주 좋습니다. 둘째, 두부조림입니다. 두부조림은 단백질이 풍부하면서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주는 훌륭한 반찬입니다. 두부는 탄수화물이 적고 단백질이 많아 혈당 급상승을 막아주고 또 두부에는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해서 근육을 유지해주고 식욕 억제에도 좋습니다. 두부의 이소플라본 성분은 혈관을 건강하게 해주고 콜레스테롤을 조절해주며 레시틴은 기억력을 좋게 해주고 뇌 건강에도 좋으니 자주 드시기 바랍니다. 셋째, 버섯볶음입니다. 버섯볶음은 칼로리가 낮고 혈당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아 당뇨 식단에 아주 좋은 반찬입니다. 버섯은 탄수화물이 거의 없어서 혈당을 거의 올리지 않습니다.
버섯에는 비타민 B군이 풍부해 뇌 기능 발달에 도움을 주고 버섯 속 식이섬유가 혈관에 쌓여 있는 나쁜 지방을 줄여서 심장 건강을 좋게 해줍니다. 그리고 버섯에 있는 불용성 식이섬유는 물을 많이 흡수해서 대변의 부피를 늘리고 부드럽게 해주고 결국 장을 잘 움직이게 도와주어 변비 예방에도 좋습니다. 넷째, 오이 무침입니다. 오이는 수분과 식이섬유가 많아 소화도 잘 되고 배변 활동도 원활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당분이 적어 혈당도 천천히 올려서 당뇨에 아주 좋습니다. 다섯째, 무생채입니다. 무생채는 아주 건강한 반찬입니다. 비타민 C가 많아서 감기 예방에 도움이 되고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배변 활동을 잘 되게 해주며 요리할 때 식초가 들어가기 때문에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걸 막아줍니다. 단, 설탕은 넣지 않거나 아주 소량만 넣으셔야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매일 먹는 밥과 반찬을 혈당이 조금이라도 덜 오르게 먹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영상에서 알려드린 대로 해보시면 혈당 걱정 없이 밥과 반찬을 마음껏 드실 수 있고 체중 관리까지 더불어 할 수 있습니다. 매일 건강한 밥과 반찬에서 드시고 모두 건강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도 더 건강해지고 더 좋은 소식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